제가 사실요, 왜 홍준표에 대한 희망을 좀 갖고 있냐면요. 지난 대선 때, 저는 지난 대선 때, 그리고 이번 총선 때 홍준표의 선거 실력을 봤습니다. 홍준표는요, 선거 잘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제가 홍준표를 약간 믿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파다. 홍준표는 확고한 우파다. 완전히 우파다, 그냥. 그래서 홍준표 같은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은 완전히 대한민국을 우파로 끌고 올 것이고, 완전히 이 당을 왼쪽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던 이 당을 어떻게든 구해내갖고 오른쪽으로 확고하게 끌고 올 거다. 홍준표는 본인이 우파니까. 그거 하나. 그 또 하나가 뭐냐? 선거를 잘한다. 선거가 뭔지 안다. 선거에서 프레이밍을 할 줄 안다. 선거에서 바람을 불러일으킬 줄 안다. 네, 귀현이님이 창원 사신다고 하네요. 귀현이님이 저 창원인데 교사들과 지식인들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론조사 결과를 나중에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냥 내 주변에 그래 이런 거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는요 좌파보다 우파가 더 많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현실과 다릅니다. 여론조사 데이터를 봐야지. 나중에 한번 보면서 지역별로 제가 한번 살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홍준표는 확고한 우파다. 우파가 힘을 가지면 당연히 우파 정책을 펴죠. 당연히 당을 오른쪽으로 끌고 오죠. 당연히 나라를 오른쪽으로 끌고 오죠.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 선거를 잘한다. 홍준표는 정치 천재다. 선거판을 만들 줄 알고 선거를 끌고 가는 걸 할 줄 안다. 제가 사실 가장 홍준표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졌던 부분이 언제였냐? 지난 대선 때입니다. 바로 지난 대선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완전 폭망하고 20%도 못 넘을 것 같던 그 선거에서 정말 놀랍게도 바람을 불러일으켰어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그 선거에서 오죽하면요, 당에 있는 중진들, 당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야, 이번 선거 우리 10% 남짓이야. 잘해봤자 10%, 12%, 이 정도밖에 안 돼.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우리 어차피 이번에 15%도 못 넘어서 선거비 보존도 못 받아. 그러니까 선거비도 아껴 써야 돼. 하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문재인에 비해서,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홍준표는요, 절반밖에 못 썼어요, 돈을. 절반밖에 못 쓰고 대선을 치렀다. 그런데 24%라는 정말 기가 막힌 득표를 가져왔습니다. 안철수를 이겼어요. 누가 봐도 안철수가 이길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면. 안철수가 이길 것 같다. 그때는 지지율로 보나 뭘로 보나 안철수가 2등일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아니다. 홍준표, 내가 보수 괴멸되는 거 맞겠다. 안철수가 2등이 되면은 보수는 괴멸된다. 내가 어떻게든 희망을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막 멘트도 날리고 프레임도 만들고 프레이밍을 하고 상대방을 어떤 프레임에 가두고 나를 잘 포장을 하고 우리 진영을 어느 정도 다져내고 이런 거의 종합적인 선거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트럼프도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 다 와서 상대 후보를 뭐 졸린 눈이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조이든 맞나? 바이든인가 조이든인가. 갑자기 이름이 제가 좀 헷갈리는데 조이든인가요? 이 조이든에게 졸린 눈의 조이든. 졸린 눈의 조이든. 깨끗게 프레이밍을 씌워요. 그 사람의 이미지는 뭔가 졸리고 현명하지 않고 스마트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프레이밍을 씌우는 노력을 하는데 이게 선거 전략이거든요. 이게 일반 국민한테 먹히거든요. 요거를 잘합니다. 홍준표가. 선거를 치를 줄 안다. 선거를 잘한다. 홍준표는. 이번 총선 때도 정말 힘들었다고, 바이든 맞습니다. 바이든. 네. 선미팍님이, 네, 박선미님이 바이든이라고 하시네요. 네. 졸린 눈의 바이든 이렇게 프레이밍을 씌우는데 그런 식으로 홍준표도 그런 프레이밍을 씌워갖고 선거판을 이끌어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어요. 이번 총선 때도 그랬어요. 이번 총선 때도 이번에는 한마디로 문재인을
잡을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선거다. 뽑는 선거다, 이번 선거는. 그냥 프레임을 딱 잡아버려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이인선이 문재인을 잡을 사람이냐? 홍준표가 문재인을 잡을 사람이냐? 이번에 문재인 심판하는 선거 아니야. 대선과 그 다음 대선 중간에 있는 총선이니까 이번 총선은 문재인을 심판하는 선거인데, 그러면은 누가 더 문재인을 잘 잡을 것 같냐? 그걸 보고 뽑으면 된다 하고 프레이밍을 하고, 정말 뭐 하나 코로나 사태로 정말 제대로 된 선거운동도 못할 것 같던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슈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버스킹이었습니다. 전 국민 버스킹. 제가 볼 때는 거의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를 돌면서 버스킹을 하고 딱 한 군데서 붙박이로 정해갖고, 저는 매일 몇 시에 가면 이번 선거 기간에는 항상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그걸 돌파해낸다. 프레임을 잡아낸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홍준표는 확고한 우파다. 두 번째는 선거를 칠 줄 안다. 선거 전문가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에 대한 기대를 좀 하는 겁니다. 아니, 까놓고 말해서 이 정도의 이슈 메이킹이 되는 사람이 홍준표 말고 있습니까? 우파에? 있으면 말해보세요. 홍준표 외에 이 정도 이슈 파이팅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냐? 이 정도의 프레이밍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냐? 이 정도의 해안이 있는 사람이 있냐? 홍준표만큼 확고한 우파 대선 주자가 있냐? 없잖아요. 가장 우파적인 대선 후보다. 홍준표는 가장 우파적인 후보고, 선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프레이밍을 할 줄 알고, 이슈 파이팅 능력이 되고, 인지도도 가장 높고. 아니, 1등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볼 때 계속해서 홍준표가 1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 선생님, 문재인 잡는 건 쉬운데 홍준표 견제하는 좌밍아웃 밤의당 출신 인간들 쳐내기가 더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가 복당을 하지 않고 각자 노선으로 가면서, 각자 도생으로 가면서 차라리 확실하게 김종인과 밤의당 출신들이 장악한 미래통합당이 완전 폭망을 하게 돼서 그 폭망한 정당을 다시 홍준표 외에 복당파들이, 무소속 당선자들이 복당을 해서 다시 일으키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